노무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참 저희들만 절망감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에 그렇게 조용히 촛불만 들어가서 뭐 하냐. 정말 치고받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화염병 세대잖아요. 화염병을 마지막으로 들었고 이제 이 나라에서 화염병은 없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하고 나왔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니 지금 다시 화염병을 들어야 된다. 무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표현을 그대로 들면은요. 화염병 마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뭐를 하고 싶다. 특히 강하게 뭐뭐를 하고 싶다. 강렬한 그런 욕구를 느낀다라는 표현을 마렵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화염병 마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표현 자체도 너무 생경해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화염병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는 게 아닌가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진짜 돌멩이와 화염병이 그리워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켰느냐? 누가 그러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친일 논리는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 한 적이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뭐 천공이 시켰느냐라고 이렇게 대놓고 따져 물은 적도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한편으로 우리가 속이 시원합니다만 한편으로 설마 거기까지 갔을라고 라고 했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이나 그 발언은 그 시작이 사실은 천공일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이제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공은요.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친일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 말실수성으로 했다기보다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찬 표현이었어요. 일본을 더 이상 우리가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일본한테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잘못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지 일본을 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거의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걸 제가 오늘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다면 정말 뭐라도 들고 내리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윤석열의 멘토랍니다. 대통령의 멘토랍니다. 돌아버리죠. 더 황당한 것은 그게 뜬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천공이 했던 말과 윤석열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일란성 쌍생아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쩌다 보니 같아진 것인지 아니면 천공이
그렇게 떠벌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면 생떼를 쓰는 거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천공의 교시였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생떼 쓰는 거다. 70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무슨 배상을 청구를 하냐. 일본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평가도 지금 내리면 안 된다. 300년 뒤에 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침략 당한 거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술 먹고 놀아서 국제정세는 바뀌고 있는데 술 먹고 노는 바람에 이런 일을 당했다. 예. 지난 3.1절 윤석열의 그 3.1절 기념사하고도 좀 맥락이 많이 겹치죠.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처를 하지 못해서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던 그 윤석열의 발언 기억나시죠? 예. 너무나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겁니다. 예. 원래 본명은 이병철. 이름을 바꿔서 이천공이라고 했다 그러죠. 이 이천공이 4월 초에 이런 강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침략했다고 보면 안 되고 안 도와줘서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다. 그래서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침략 당한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감정을 건드려서 외국의 주변 국가의 감정을 건드려서 침략 당한 것이다. 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침략 당한 건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천공의 주장입니다. 지난 3.1절에 윤석열의 주장하고 너무 일치하죠. 국제사회에 어두웠기 때문에, 변화에 어두웠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다. 야, 자, 그런 얘기를 윤석열이 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한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건 생떼를 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일본한테 모욕을 당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욕적인 처사를 당한 거다. 우리는 그거를 그로써 잠에서 깨어난 거다. 일본은 우리를 잠에서 깨워준 거다. 이딴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야, 기가 차죠. 근데 이 천공은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 전에도요, 이미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2014년에 정법시대 강의를 보면은요, 3000년이 지나도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할 거냐, 더 이상 우리가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얘기하고 너무나도 같죠. 윤석열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비춰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 북한의 위협, 안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윤석열은 떠버려 댔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이 지난 3.1절에 했던 3.1절 기념사 기억나십니까? 이 3.1절 기념사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온 국민이 발칵 뒤집혀졌던 거 여러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2달밖에 안 지난 일인데 워낙 그동안에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쉽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사고 친 게 너무나 쉽게 잊혀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랬느냐? 국제 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하고는 이제 화해를 해야 된다는 둥,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천공의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자, 황당하죠?
황당한데 황당하고 화가 나죠. 근데 이 황당하고 화가 나는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공이 진짜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일본이 지금 우리 이 조선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을 어렵게 만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났나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만져봐야 돼요. 내가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롭지 못했다. 그때 우리 조선을 운영하는 방법들도 지혜롭지 못했고 일본은 이게 오갈 데가 없다가 보니까 서양하고 많은 문물을 같이 나누고 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배타하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1,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까맣게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선에 일어나는 이런 일도 까맣게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은 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툼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조님들이 주위의 나라들하고 뭔가 경영을 잘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납니다. 그때 감정을 일어나도록 만든다든지 국제정세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야심을 갖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 뭘 했느냐면 요 술잔 좋은 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그 물 돌게 해놨고 그 위에 띄어가지고 돌아오면 그거 마시는 시합했어요. 응? 우리는 조금 살기만 개하면 술 마시는 것밖에 안 했어요. 우리 선조님들이. 그러다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할 조짐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연이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얼마 안 가서 이게 100년도 안 가서 세상이 엄청나게 소용돌이를 칠 때인데 이럴 때 지금 일본이 우리를 지금 두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놨으면 이 나라 없어졌어요. 크게 봐야 되죠. 일본은 자기 역할을 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잠에서 깬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 나누자고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우러 와요. 그게 이웃나라 일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모욕적이고 막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당할 수 있게끔 지금 살았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렇게 당한 걸 가지고 너는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이래가지고는 우리 발전이 없어요.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저게도 했지만 우리도 뭔가 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겪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찾아내야 되지. 일본이 나쁜 사람이라고 전부 다 매도만 하고 물리내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70년이 넘도록 이러면 우리는 뭔가가 이게 뭐 생떼 서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본한테 뭔가를 막 이런 거 물리내라 배상해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좀 못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 거를 진짜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하고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조상님들이 희생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지 않느냐. 그럼 대인배가 되지 소인배가 돼서 되느냐. 지금 하는 짓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만큼 시간이 왔고 이만큼 우리는 기본의 성장을 됐으면 우리가 세계에 할 일을 찾아갖고 한다면 일본을 진짜로 미워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같이 뭐든지 풀어나가면서 도움되게 하면서 가야지. 이제 그만큼 성장했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적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한때
동생들도 머슴들도 우리한테 들고 펼 때가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모가지 쫄리가 당했지 않느냐. 그러한 수모는 두 번 다시 안 당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걸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해서도 지금 잘못인지 안 잘못인지는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달라드는 건 아니에요. 역사는 300년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는. 네? 왜? 당사자하고 조금 멀어졌을 때 그때 역사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사자들 바로 자식들이 막 그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막 그때 우리는 막 이 고문 당했다 어때 이런 말을 받아놓은 게 내가 고문 받은 것처럼 막 달라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허탈하죠.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천공 이병철이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제가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어디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 표현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이완용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하면은 일본하고 일본의 감정만 건드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조약 선선히 체결해 주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완용. 이 얘기는 그 몇 년 뒤에 5년 뒤에 한일 합방 한일 병탄 조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니 그나마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이완용이. 그 얘기를 지금 100년이 지나서 아니 120년이 지나서 천공이라는 놈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친일파의 재림,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앞에 이병철이라는 놈, 즉 천공이라는 놈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일자무식, 상무식이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고요? 도라이 아니야 얘.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이 전승국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제국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졌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말해서 1차 세계대전이 아마 1914년 시작을 해서 1917년에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옵니다.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3.1운동을 펼친 거 아닙니까? 자, 3.1운동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그 말은 거짓말이죠.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는요.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강제징용이니 위안부니 그게 다 언제 벌어졌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 그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고? 어느 개소리야. 얼마나 무식한 놈인지 너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술잔을 이렇게 동동동 띄워놓고 술 퍼마셨다고요? 뭐 포석정 얘기하는 모양인데 포석정이 발견된 게 언젠데요? 그 포석정은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사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포석 기가 차서 자 보시다시피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신이 뭘 엄청나게 많이 하는 도인이라고 떠벌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떠드는 얘기가 하나같이 주옥 같은 친일파의 발언들, 정말 100년 전에 친일파의 어떤 스승이 있었다면 바로 천공과 같은 꼬라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 좋아요. 천공이란 놈 솔직히 우리가 뭐 생전에 알던 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놈이잖아요. 뭐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천공의 이 발언들을 윤석열이 그대로 마치 복붙하듯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난 3.1절에 3.1절 기념사에서 국제 정세에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질 않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지 않느냐. 야,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요? 참. 그런데 그 소리가 사실은 누구한테서 나왔다? 예, 천공한테서 나왔다는 거죠. 정말 내용이라든지 표현까지 마치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복붙해서 붙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가 하나 나왔네요. 윤석열의 친일 발언 그 시작은 천공이다. 아니, 윤석열이 친일을 하라고 천공이 시켰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친일 행각 천공의 교시였다 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겁니다. 윤석열 혹은 천공 뭐 누구든 좋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봐요. 고사해. 아 진짜 참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른바 컨센서스, 어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 있던 가장 기본되는 그런 믿음들과 전제들이 하나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이고요. 천공 때문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꼴을 보아야 되는지 참. 야, 참. 네, 참 그렇습니다. 민시민님, 김건희가 복붙 전문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도 복붙한 모양이네요. 시희님, 예, 윤석열도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간지 의심스럽다고요. 참, 글쎄, 저도 그러네요. 예. 한참 저 시대에 80학번, 81학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79학번, 80학번, 81학번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한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던 사람들인데 어쩜 저렇게 천박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껏해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리고 망구지 개똥 철학에 푹 껴서 사는 저런 사이비한테 멘토가 없어도 그렇지, 참.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예. 정말 진짜 뭐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옛날 전생에 집단적으로 무슨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았는지 어떻게 이런 놈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속 터지네요. 네, 이대로 가면 진짜 열폭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는요, 사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아니 자꾸 진짜 너무 진짜 참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침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친일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 논리 근데 어디서 엇비슷하게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지금 수박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권을 뺏긴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능력해서, 우리가 정권을 제대로 도덕성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 조국 때 제대로 반성을 안 해서 그래 정권을 잃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 검찰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고 얼마나 인권 유린을 저질렀으며 얼마나 불의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 닫고 있죠. 일본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친일파나,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민주진보 진영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해하고 자각하는 이들의 모습 많이 닮았습니다. 자, 결국 수박의 뿌리도 친일파가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